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플로이 한 명당 최대 19,000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인플로이 리텐션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플로이를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가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아주 중요한 텍스 크레딧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인플로이 리텐션 텍스 크레딧은 지난 3월 통과된 케어스 액트에서 제정이 되어서 시작되었고, 지난 12월 27일 트럼프가 서명한 2차 경제 구제안에서 이 크레딧의 혜택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제정된 케어스 액트의 규정하고 12월에 새로 제정된 새 규정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케어스 액트 규정과 새로운 규정을 사안별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의 적용 시기입니다. 케어스 액트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새 규정은 이 적용 시기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둘째는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케어스 액트는 해당 인플로이에게 지급된 급여에 건강보험 등 비용을 합한 총 비용의 50%를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자격이 되는 인플로이에게 지급된 급여 플러스 건강보험 비용을 합한 금액의 70%를 텍스 크레딧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로이 리텐션 텍스 크레딧이 20% 더 증가해서 혜택의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세 번째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케어스 액트는 2020년 3월 12일 이후에 지급된 급여와 건강보험 등의 비용에 대해서 50%의 텍스 크레딧을 받되 모든 분기를 합해서 최대 인플로이 한 명당 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로이 급여 플러스 건강보험 지급 비용의 1만 달러까지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합한 1만 달러가 넘는 급여의 금액은 이 크레딧 계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반면 새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된 급여 플러스 건강보험 비용을 합한 금액 총액의 1만 달러에 대해서 한 분기에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되는 인플로이 한 명당 한 분기에 최대 7,0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퍼스트 콜와 세컨드 콜 이렇게 두 분기가 있으니까 자격이 되는 인플로이 한 명당 최대 1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인플로이가 2020년부터 근무해서 2021년 6월 31일까지 일한다면 인플로이 한 명당 2020년에 최대 5,000달러, 2021년에 최대 14,000달러 이렇게 해서 총 19,0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케어스 액트는 코비드-19로 인한 정부의 락다운 명령으로 영업을 완전히 중단했거나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또는 2019년과 2020년에 분기별 매상을 비교해서 50% 이상 감소했다면 해당이 됩니다. 새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코비드-19로 인한 정부의 락다운 명령으로 영업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또는 2019년과 2020년의 분기별 매상을 비교해서 20% 이상 감소했다면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지난 12월 27일 추가로 제정된 2차 경제 구제안으로 인해서 인플로이 리텐션 텍스 크레딧의 자격 혜택이 확정되어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혜택 대상이 되어서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플로이의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케어스 액트에서는 2019년 평균 고용 인플로이 수를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평균 고용 인플로이 수가 100명 이상인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일한 인플로이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인플로이 리텐션 텍스 크레딧 계산 대상이 되지 않고 일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한 급여만 인플로이 리텐션 텍스 크레딧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19년 평균 인플로이 수가 100명 이하의 비즈니스 경우에는 일했던 일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모든 급여가 이 ERTC 텍스 크레딧 계산하는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평균 고용 인플로이가 100명 이상인 체인 레스토랑에서 이번 코비드-19로 인해서
정상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주방과 투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원들만 고용해서 영업을 했다면 주방과 투고 서비스를 위해서 고용한 인플로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ERTC 텍스 크레딧 대상 급여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면 100명 미만의 인플로이를 고용한 레스토랑은 주방과 투고 서비스를 위해서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도 모두 ERTC 텍스 크레딧 급여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규정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이 인플로이 제한 기준이 100명에서 500명으로 조정되어서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500명 미만의 인플로이를 고용한 스몰 비즈니스들은 근무한 직원들의 급여도 모두 ERTC 텍스 크레딧을 계산하는 데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PPP로 탕감받은 급여와 인플로이 리텐션 텍스 크레딧 모두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PPP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우선 케어스 액트에서는 PPP 론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플로이 리텐션 텍스 크레딧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규정은 PPP 융자를 받은 비즈니스도 인플로이 리텐션 텍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PPP로 탕감받은 페이롤 금액에 대해서 ERTC를 또 신청해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소위 더블 디핑은 금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로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 PPP를 받아서 ERTC 자격이 되는 급여가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했던 비즈니스들은 2020년 해당 분기를 정정신고를 통해서 ERTC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선지급, 그러니까 어드밴스 페이먼트가 가능하냐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크레딧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케어스 액트에서는 크레딧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규정에서는 500명 미만의 비즈니스는 2019년 같은 분기의 평균 급여 금액의 70%의 ERTC 텍스 크레딧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플로이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 받은 금액이 나중에 실제 계산한 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차익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인플로이 리텐션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 7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격이 될 경우 계산을 잘해서 최대의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크레딧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계산이 수반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꼭 챙기시고 최대한으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